네, 안녕하세요. 웹툰용 시장과 스케치업 플러그인 윅스 개발기에 대해 설명을 하러 온 엘프화가, AB 프로젝트의 엘프화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에 한 2년 전부터 오고 싶었었어요. 2년 전에 그 빌딩 포인트 쪽에서 연락을 주셔서 참석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마침 웹툰 회사에 막 들어왔던 시기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쉽게도 고사를 했었고 다시 2년 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으쌰. 네, 엘프화가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일단 개발자라고 보통 소개를 받긴 했는데 네,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되게 다양한 걸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스케치업을 만난 게 기억이 안 났어요. 사실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스케치업 컴포넌트들을 막 찾아봤어요. 하드. 그러니까 제일 처음 만든 게 저 그 동전 붙인 자를 만들었었는데 저게 만화 강좌에 쓰려고 만들었었거든요. 만든 게 2003년도 5월이니까 지금 2019년 6월이니까 거의 16년째 스케치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 다닌 경력이 한 14년, 13년, 14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스케치업이 16년이니까 그 이상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경력 기간 동안에도 저는 스케치업과 계속 같이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단 게임 개발자로 11년을 지냈거든요. 아마 혹시 로스트 사가라는 게임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그 게임에서 배경을 담당했었고 사실 스케치업은 게임 개발에서도 굉장히 잘 쓴 툴이에요. 원래 게임 배경 같은 경우는 컨셉을 굉장히 멋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지형 디자인을 하고 3D를 만들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로스트 사가 같은 경우는 대전 액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과의 거리감이나 높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서 스케치업으로 일단 지형을 먼저 만들고 충분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재밌는 지형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3D 배경을 만들어서 실제로 제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작업을 굉장히 오래 했었고요. 그 뒤에는 웹툰 회사에서 1년 정도 총괄 PD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스케치업과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목표는 스케치업으로 웹툰에서 굉장히 멋진 배경을 만들어보자, 최고의 배경을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만들었던 게 이 약간 중국풍의 배경을 만들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 총괄 PD 일을 하고 지금은 갈 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어서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맹탕 노는 건 아니고요. 일하는 백수예요. 돈 주는 데도 없는데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AB 프로젝트라는 그 웹툰 상생 프로젝트를 다른 분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웹툰 배경 제작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웹툰 작가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하고 대신 그 후원비를 받아서 이렇게 서로 잘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 AB 프로젝트고 지금부터 얘기할 한 꼭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경력 이외에는 거의 16년 동안 강좌 사이트도 운영을 했었어요. 가보신 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두 가지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하나는 그 웹툰 쪽이랑 그 스케치업 쪽을 같이 올린 강좌 사이트를 했었고 다른 하나는 그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스케치업이라는 강좌 사이트를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사람만 아는 책도 몇 권 썼고요. 그 웹툰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그 스케치업의 웹툰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책이었고 책 3개 다 어쨌든 스케치업과 관련이 있네요. 클립 스튜디오 마스터 같은 경우는 클립 스튜디오라는 툴에 관한 책이긴 했는데 저기서도 스케치업의 3D 모델을 클립 스튜디오를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한 챕터 정도 할애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스케치업이라는 책도 썼었는데 저거는 스케치업으로 유니티로 파일을 넘겨서 어떻게 레이싱 게임을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은 책이었는데 거의 안 팔렸습니다. 저거는 재고만 엄청 쌓여 있을 거예요. 네, 소개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진행을 할게요. 네, 사실 원래는 윅스 쪽을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하려면 일단 현재 한국 웹툰 스케치업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짚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최근 정말 1년간인데 정말 스케치업 시장 쪽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웹툰 스케치업 시장이라는 게 생겼죠. 정말 1년 전에는 없던 시장이거든요. 웹툰에 필요한 스케치업 모델을 만들고 그걸 파는 시장이 텀블벅 쪽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분들은 갑자기 왜 이런 게 생겼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술 마시다가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면은 우선 스케치업이 한국 웹툰 쪽에서 가지는 위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세계적으로는 스케치업은 굉장히 좋은 건축 툴이죠. 여기 앞에 보면은 오늘도 대부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지만 한국 웹툰 작가들에게 있어서 스케치업은 웹툰을 하려면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그런 툴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없는 한국에서만 독특하게 생겨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가 분석하기로는 일단 웹툰이라는 매체가 가진 특성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의 만화 시장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디지털 만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부분 기존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시도를 해보는 작은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만화 시장 자체가 일종의 몰락을 해요. 그게 원인은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대여점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불법 복제, 불법 스캔본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게 아니면 뭐 웹툰 출판 만화 작가들의 역량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사실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런 과정 때문에 출판 만화 시장 자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만화를 그리고 싶은 사람들은 웹툰에 대해서 새롭게 만화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실험해 가면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장이 무너지면서 생겨난 장점 중에 하나는 만화는 이렇게 그려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이기도 한데 좋은 거는 만화는 이렇게 그려야지. 잉크랑 펜으로 그려야지. 왜 소실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아? 최소한 이런 건 공부를 해둬야지라고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 덕분에 웹툰 작가들은 만화를 그리고 즉각적으로 독자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스케치업은 어쨌든 더 나은 만화를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도구가 된 거고요. 두 번째로 스케치업 자체의 특징인데 스케치업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쉬운 툴이죠. 제가 처음 스케치업을 만났을 때 스케치업은 유료 툴이었는데 그 트라이얼 버전이 8시간짜리였어요. 보통 다른 프로그램은 한 15일 정도는 주거든요. 왜 이렇게 작게 주지라고 생각을 하고 써봤었는데 8시간이면 기능 다 배우고 건물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쉬운 툴이더라고요. 그만큼 쉬운 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웨어하우스가 굉장히 좋았죠. 웹툰 작가들이 클릭을 해서 꺼내 쓸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서 그나마 쉬운 툴이고 그나마도 배울 필요가 거의 없는 꺼내서 배치하기만 되는 툴이라서 굉장히 작가들에게 편한 툴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한동안 무료로 운영되어서 더더욱 더 쓰기가 좋았죠. 이게 아마 구글에 인수가 됐었을 때 그 구글어스랑 통합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모델들을 무료로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아마 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트림을 사로 넘어가면서 그런 정책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스케치업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마 웹툰 스케치업 사이트가 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더 많은 선구자들의 역할이 컸겠죠. 웹툰을 직접 만화에 적용을 시켜보고 온갖 실험을 다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스케치업이 좋다라는 걸 알려준 많은 작가분들, 이종범 작가님이나 송래연 작가, 아까 발표하셨던 송래연 작가분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케치업은 국내에서는 웹툰 툴이에요. 만화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웹툰 관련 툴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쓰는 툴은 또 아니에요. 여전히 뭐 다른 툴보다는 쉽다고는 하지만 스케치업은 어려운 툴이고요. 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도 쓸 시간이 없어요. 작가들은 원고하느라 너무 바빠서 잠잘 시간 쪽에서 원고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시간들이 없어서 배우는 시간은 더더욱 안 났고요. 그래서 대부분 아예 스케치업 전문어실을 구해서 이렇게 작업을 분화하는 방법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책 자랑 같지만 웹툰 스케치업을 발간을 책을 썼었어요. 사실 책 쓰고 나서 이제 스케치업을 사람들이 더 많이 쓰지 않을까, 더 좋은 노하우를 많이 알려드리니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냈었죠. 그런데 그렇게는 쉽게 안 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 갔냐면은 일단 책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웹툰 작가들에겐 여전히.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저변이 이렇게 넓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부 웹툰 배경 작가분들의 실력이 꽤 올라갔어요, 대신. 그리고 그만큼 웹툰 작가분들의 요구 퀄리티도 올라갔죠. 이게 어떤 현상을 만드냐면은 공급은 더 좋은 웹툰 배경의 공급은 줄어들고 그런 배경을 원하는 수요는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불균형이 일어난 거죠. 그 결과 일부 웹툰 스케치업 배경 제작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예전에 스케치업 시장이 어땠냐면은 그 블로그 같은데 이런 걸 판다고 올려놔요. 그리고 가격을 명시를 안 하고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가격 비교가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죠. 그리고 단가 자체도 굉장히 높았는데 예전에는 주로 1대1 외주가 많았거든요. 이런 걸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만들어 주는 형태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면서 가격은 거의 배경 하나당 100에서 200만 원까지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면서도 웨어하우스를 꽤 많이 썼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웨어하우스의 저작권은 사실 그 제작자가 보증을 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언맨 같은 피규어가 있다고 치면 그 저작권은 배경 제작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작가에게 넘어가요. 왜냐하면 작가가 그걸 상업적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갑질 문제가 있었는데 이 균형이 무너지다 보니까 작가들에게 원고 저작권을 일부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웹툰 배경 제작자들은 웹툰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역할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피를 빠는 좀 안 좋은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부수기로 결심을 했었고요. 앞서 발표했었던 송 작가랑 술 한잔 하면서 그날 먹었던 안주고요. 그렇게 사실 시작이 됐어요. 그날 아직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스케치업 시장 웹툰 쪽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송 작가가 그렇게 웹툰 저작권을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빡이 쳐서 그거 부숴버리겠다고 얘기를 술김에 이렇게 던지고 나와서 그때 때마침 이제 웹툰 회사를 나온 딱 그 시점이라서 뭐 한번 해보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을 했었고요. 이야기도 했겠다. 뭐 한 1년 동안 놀면서 해보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요. 시장이 되려면 공급과 수요가 둘 다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급을 계속 해주고 그것들을 계속 구매를 해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꽤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모티브가 됐었던 게 저한테는 스팀이었습니다. 스팀 다들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한 200개 정도, 30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한 30분 플레이하고 말았었어요. 근데 이 스팀의 좋은 게 할인 정책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할인을 할 때는 거의 한 50에서 90%까지 할인을 하거든요. 그것도 길게는 안 해요. 한 일주일 정도 할인을 하고 굉장히 단기로 하고 또 재밌는 게 인디 게임 비슷한 종류끼리 묶어서 또 싸게 팔아요. 90%까지. 그리고 가격은 당연히 공개가 되고 저작권 역시 그 제작사에 있는 명확한 저작권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게임 개발자한테 굉장히 안 좋은 시스템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개발자도 만족을 하고 구매자도 만족을 하는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인디 게임이든 아니면은 굉장히 잘 나가는 AAA 게임이든 만든 지 출시를 한 지 한 달 정도면은 50% 이하로 판매가 떨어지고 6개월 뒤면은 거의 10% 이하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할인을 해버리면 50%까지 할인을 하면 거의 초기 정도로 매출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서로에게 좋은 시장, 즉 상생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스템을 빌려서 한번 시장을 만들어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텀블벅이었을까요? 원래는 자체 마켓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작 비용이 꽤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퇴사를 해서 이제 백수고 가장이고 이러니까 2, 3억은 없고 그래서 기존 시스템들 잘 돼 있는 중에서 이런 스팀 같은 느낌을 주는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고요. 그 중에서 걸렸던 게 저 펀딩 시스템이었어요. 그 주어진 후원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펀딩 쪽은 일정 기간 동안 후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정해진 리워드를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 자체가 그 단기 할인이랑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결제나 문의나 홍보 등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미 시장이 있으니까 들어가기도 쉽고 메일 전송이 안 되긴 하는데 뭐 구글 드라이브 쓰면 되니까 파일 전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와디즈랑 텀블벅 중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고 해서 그래서 결정을 내렸었는데 텀블벅으로 한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웹툰 카테고리가 텀블벅에만 있었어요. 아쉽게도 와디즈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만큼 그쪽에 웹툰 관련된 종사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텀블벅으로 진행했고요. 그래서 저게 그 웹툰 상생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주고 첫 번째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인데 구로디드 단지라는 그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자주 다녔던 골목을 3D로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술김에 한 얘기라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굉장히 걱정하면서 좀 아껴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픈을 했었는데 굉장히 성공을 했죠. 기존 판매 방식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외주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에 거의 20배에서 30배 정도 수익률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픈한 뒤로 한 15일 정도 지나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분들도 역시 비슷한 스타일의 가격대랑 라이센스 정책 상생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분들은 저보다 더 잘 되시더라고요. 실력이 좋으셔서 그런지. 그래서 계속 성공을 해서 그렇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웹툰 스케쳐 시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엄청나요. 예전에는 웹툰 카테고리에 한 5개, 4개 그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스케치업이 거의 장악을 했고 30개에서 40개의 프로젝트가 늘상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루에도 거의 5개, 1개에서 5개 정도는 프로젝트가 새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굉장히 다양한데 많이 이렇게 수익을 올리신 분은 1억까지 올리신 걸 봤고요. 그래서 작가분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모델들을 이렇게 손쉽게 구해서 웹툰에 쓸 수가 있고 또 판매자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갑질을 하는 분들도 이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이제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서로 행복한 시장이 된 거니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는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윅스 개발기고요. 윅스가 뭐냐면요. 이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나옵니다. 윅스는 웹툰을 위한 그 전용 익스텐션이고요. 웹툰은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필요해요. 배경 이미지가. 그것들을 한꺼번에 생성을 해주고 한꺼번에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묶어서 자동으로 PSD 파일까지 만들어주는 익스텐션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필요한 다양한 스타일들을 만들어주고요. 스케치업은 좋은 게 스타일 중에서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서 색감, 분위기 등을 잡아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건 웹툰을 위한 기능인데 컷별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한꺼번에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네, 화면처럼 한 가지 각도에서 선, 면, 그림자를 한 번에 뽑아주는 그런 기능이고 그리고 이미지를 또 앞서 만들었던 다양한 씬들을 한꺼번에 추출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추출을 다 하면은 포토샵을 알아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다 레이어로 합쳐주고 PSD 파일까지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익스텐션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지? 네. 윅스를 만들게 된 계기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웹툰 스케치업 시장의 활성화가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네, 웹툰 스케치업이 활성화되면서 웹툰 작가들은 더 많은 모델을 구할 수 있었고 더 행복해졌지만 그만큼 렌더링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됐죠. 안 그래도 근데 시간 없는 분들이 이런 작업에 시간을 뺏기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웹툰 한 화를 생각을 해보면 대략 50개의 배경이 필요하다고 치면 선, 면, 그림자를 뽑게 되면은 총 150장 정도가 되고 한 장당 3분 정도 이렇게 렌더링 시간이 걸린다라고 치면 대략 한 6시간, 7시간을 렌더링에만 이렇게 소모하게 돼요. 이 시간이면은 웹툰 작가들이 원고도 할 수 있고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사실 웹툰 작가들이 행복해져야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시장이 오히려 조금 더 힘들게 만들어주는 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좀 이것도 해결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로는 SCH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익스텐션이 있어요. 이게 그 윅스랑 되게 비슷한 기능인데 그 이미지를 씬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걸 한꺼번에 출력해주는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툴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서 저는 그 웹툰 스케치업 책에도 한 챕터 소개를 하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려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책 구매자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플러그인 못 찾겠는데요. 없어요. 해서 확인해 보니까 어느 날 유료화가 됐어요. 그 익스텐션은 내려가고 그리고 콤보신이라는 플러그인으로 유료화가 됐더라고요. 물론 네, 개발자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유료화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그게 유료화가 되면서 그렇게 큰 기능의 발전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죠. 이왕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왕 제가 더 괜찮은 거 만들어서 그거를 사게 만들자라고 고민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SCH는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무료로 다시 풀려고는 있는데 여튼 그때 상황은 그랬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자주 나오는 송 작가 덕분인데
예전에 그 SVCH를 쓰면서 그 개조 버전을 조금 더 불편한 부분을 수정해서 만들어 썼었고, 그거를 송 작가랑 이렇게 같이 공유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송 작가가 이거 만들어 달라 저거 만들어 달라 막 얘기를 하길래 그래 하고 그냥 처음부터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일단 만들려고 했지만 그 기본은 정신적인 부모는 SVCH예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굉장히 발버둥친 플러그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디에 힘을 줘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웹툰을 위한 익스텐션이니까 웹툰 작가에게 시간을 더 돌려주자를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우선 더 많은 스타일을 제공을 하자. 그 SVCH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굉장히 고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웹툰 작가들은 그 웹툰 작가의 수만큼 많은 스타일이 필요하고요. 각자의 개성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스타일을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을 기본으로 잡았고, 처음 개발부터 아예 배열 구조를 이용을 해서 추가를 하면 스타일을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1.0 같은 경우는 18가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2.0이 들어서는 30가지에서 40가지 정도를 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스케치업은 웹툰 작가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툴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조금 쉽게 다가가고 싶었고, 그래서 UI 쪽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행히 스케치업에는 그 HTML 다이얼로그라는 그 HTML 파일을 띄워서 UI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랑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연결을 해서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저 위에 커서를 올리면은 썸네일이랑 내용 설명이랑이 바뀌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기능은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에 뷰라는 게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좀 해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스케치업 플러그인들은 대부분 내부에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내부의 모델을 더 멋있게 만들고 더 복잡하게 쉽게 만드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은 외부랑 연결이죠. 그 PSD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PSD를 만든 라이브러리 쪽을 조금 살펴보다가 딱히 괜찮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역시 단순 무식한 방법이 최고죠. 그 포토샵에는 JSX라고 그 스크립트 기반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는 파일이 있었고, 그리고 스케치업 쪽에서는 오픈URL이라는 외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업 내에서 저 파일을 실행해 주자라고 해서 실행을 하게 했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끝으로는 그 컷별신과 PSD 제작 쪽 기능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웹툰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 같은 시퀀스 내에서 여러 각도를 다르게 찍어서 다시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왕이면은 컷들을 미리 다 설정을 해둔 다음에 한꺼번에 추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한 6시간, 7시간은 컴퓨터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굉장히 행복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으로 저긴을 만들었고, 사실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또 나오는 송래현 작가가 얘기를 한번 해줘서 거의 50% 이상을 만들었었는데 싹 다 갈아엎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기는.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렇게 개발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저는 일단 디자이너예요. 그림쟁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디자이너는 프로그래머는 어떻게 개발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자이너는 그림 그리는 거랑 비슷하게 개발을 해요. 일단 스케치를 하고 이목구비 같은 거 그리듯이 될 때까지 이쁜 얼굴 나올 때까지 그리거든요. 그림은. 프로그램도 비슷해요. 일단 될 때까지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은 안 되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하고 봐요. 그럼 또 안 돼요. 그럼 또 수정을 하고 또 하고, 그거를 반복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다행히 그 스케치업엔 루비 콘솔이라는 그 버그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또 쇼 데브 툴이라고 HTML 쪽의 버그를 볼 수 있는 툴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용해 가면서 하나하나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많이 좀
아, 나는 바보로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주로 저런 식으로 오류가 나는 게 철자가 틀려서 오류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굉장히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네, 혹시 프로그램 개발 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정신 건강이 좋아요. 자아 성찰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해서 펀딩을 시작을 했고요. 네, 다행히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사실 네, 아무리 괜찮은 툴이긴 한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15일 만에 거의 400명 이상이 네, 후원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네, 한동안 또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네, 이게 그렇게 행복하긴 안 가더라고요. 판매 후에 대형 버그가 한 2개 정도 터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상한 경로가 나오는 버그였었어요. 되게 무서워 보이는 버그였는데 이게 그 구매자랑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 스케치업 설치는 C 드라이브에 영어로 스케치업이라는 폴더에 설치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곳으로. 그런데 이분은 D 드라이브에 한글로 스케치업이라고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스케치업이 한글 쪽을 잘 지원을 못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생겨서 이 부분은 다행히 좀 쉽게 해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undefined 오류라는 게 생겼었는데 이게 전체 한 10% 정도 발생을 했었고 며칠 동안 고민을 해도 해결이 전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쉽게도 환불을 해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찌어찌 네,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도 1시간 만에 해결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네, 구매자분 집에 직접 찾아가서 그분 컴퓨터에 앉아서 수정될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고쳐가면서. 다행히 그 지인분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네, 정말 한 며칠 고생했는데 이게 금방 해결이 되더라고요. 원인은 그 제 잘못인데 그 JSON이라고 내부 그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런 걸 쓴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더라고요.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했던 상황이었죠. 그 뒤로는 버그가 나면은 제가 이렇게 며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원격 하시죠 해서 원격으로 확인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경험으로 혼자 쓰는 프로그램이랑 그 같이 쓰는 프로그램 정말 다르구나를 아마추어 개발자로서 알게 되었었는데요. 네, 혼자 쓰는 프로그램은 사실 이렇게 가면 틀림없이 버그가 난다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버그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안 써요. 그래도 되니까 그 방법을 안 쓰고 그리고 UI 같은 것도 잘 안 만들어요. 그냥 수치 뜯어 고치면 되니까 그냥 UI 만드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뭐 남들이 필요 없는 기능은 또 안 만들죠.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 왼팔에 한 4개 정도 달린 느낌인데 보기에는 불편하지만 어쨌든 저는 쓰기가 훨씬 편하니까 그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남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오히려 조금 다른 게 정말 제가 상상지도 못한 환경이 있고 상상지도 못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저에게 문의가 들어오고요. 기능 구현보다는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쓸지 어떠한 과정으로 이걸 쓸지를 더 고민하게 돼서 UI 쪽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쓸지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도 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실제로 사용자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버전 1.0이 지나고 지금 사실 네, 펀딩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0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목표는 그 웹툰 작가들에게 시간 돌려주는 일이고요, 여전히. 그 2.0의 방향성은 그 우선 앞서 이야기했던 더 많은 스타일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그 작가분들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자기가 구매한 스타일을 쓸 수 있도록 커스텀 스타일 씬을 이렇게 제공하는 기능이랑 그리고 PSD까지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액션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포토샵 파일 만들고 액션까지 실행해 주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그 북종 위치를 재설정하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보시면 스케치업은 그 북쪽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북쪽을 등지면 그림자가 굉장히 안 이쁘게 나와요.
근데 사실 작가는 어디가 북쪽이냐보다는 예쁜 그림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북쪽은 뭐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예쁜 그림자가 나올 수 있도록 보는 방향을 클릭을 하면은 그쪽이 북쪽이 되도록 해서 예쁜 그림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이걸 만들면서 더 행복한 웹툰 작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그렇게 2.0이 진행됐고 이제 3.0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걸 고민 중이에요. 지금 사실 커스텀 스타일 기능이 있긴 한데 그게 실질적으로 스케치업에서 지원을 해주는 기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스타일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을 조금 보완을 해주고 싶고, 네, 욕심이지만 저도 이제 영문판을 만들어서 웨어하우스나 스케치케이션에 한번 올려보는 게 목표고요. 사실 영문판은 만들었고 이제 조만간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맥용 익스텐션인데 저거는 제가 아직 맥이 없어서 다른 분들에게 일단 맥을 빌려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아직 시간 괜찮나요? 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네, 스케치업 굉장히 좋아합니다. 16년 동안 좋아했고 그걸로 지금까지도 지금 네, 밥 먹고 있고 좋아하고 하지만 조금 더 좋아하고 싶어요. 네, 2019 트림블 분들 계시겠지만 네, 조금 사실 조금 많이 좀 아쉬웠었고요. 기능 개선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웹툰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그림자가 지금 검은색만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레연 작가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림자에 색이 들어가면 그 이미지가 훨씬 풍부해져요. 그런 기능들. 사실 기능 만드는데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추가를 해준다거나 또 여전히 태양광만 고집하는 스케치업에 그 실시간 라이트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그 스케치업의 웹 버전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좀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도 조금 지원을 해주면 좋고 그리고 가격 문제도 있는데 네, 물론 그 건축하시는 분들은 스케치업의 가격이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웹툰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잘 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가격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더 웹툰 작가들이 행복해지고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스케치업이 웹툰 쪽에서 이렇게 많이 쓰여진 이유 중 하나도 스케치업이 한동안 무료로 풀렸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API 쪽, 이건 개발자 쪽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더 개발 편하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스케치업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